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4월 7일은 제63회 신문의 날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4일 밤 10시입니다. 63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연설할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할 내용이 오늘 미리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신문의 날 인사말을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길게 썼는데 이걸 읽어보고, 저도 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1941년에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에 신문 기자, 그리고 잡지 기자, 요사이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언론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장에서 49년째 뛰고 있는 기자로서 또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 중에 주제가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1976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번 처음으로 해직이 되었습니다. 포항에서 석유가 나왔다고 했는데 경제성이 없다는 글을 썼다가 해직이 되었습니다. 정보부에 의해서 1980년에 또 해직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병가를 내고 광주 사태를 취재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회사에서 항명했다고 해서 해직이 됐는데, 해직된 줄 모르고 또 신군부에서 저를 해직기자 명단에 넣어가지고 확인사살을 당했습니다. 1986년에도 해직이 또 되었습니다. 그때는 조선일보 월간조선에 있을 때인데, 제가 쓴 기사 한국 내 미 CIA라는 기사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3번 해직이 되었습니다. 3번 해직되었지만 다 언론사로 복귀를 한 행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 자유에 관한 한, 저도 문재인 대통령만큼 할 이야기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경험과 권리 또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런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신문을 생각하면 처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른 아침 아직 잉크 냄새가 나는 신문을 집어드는 것은 그날의 세상 소식을 처음 만나는 일입니다. 신문은 또한 민주주의의 처음입니다. 영국 명예혁명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언론의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통해 민주주의, 인권, 정의, 평화가 커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쭉 오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좀 따져보려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권력은 없습니다. 정권을 두려워하는 언론도 없습니다. 많은 해직 기자들이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높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따져봐야 됩니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권력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MBC, KBS 경영진을 바꾸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거의 공작적으로 권력을 앞세우고, 때로는 국세청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검찰까지 동원해서 이인호, 고영주 두 이사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정치 권력은 중립을 지켰습니까? 이인호 KBS 이사장, 고영주 MBC의 실질적인 주인인 문화진흥재단 이사장한테 한번 물어보시든지, KBS 이사로 있다가 온갖 핍박을 당한 강규형 명지대 교수한테 물어보는 게 맞겠네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권력은 없습니다. 제가
따놓고 이야기하는데, 역대 정권 중에서 언론의 자유를 가장 폭넓게 보장한 정권은 노태우 정권과 이명박 정권입니다. 그때 비해서 지금은 후퇴했습니다. 많이 후퇴했습니다. 많이 후퇴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높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KBS, MBC, SBS, JTBC를 필두로 하는 친문 선동 언론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때문이 아닙니다. 사돈 낱말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자유가 지금 위협받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치 권력 외에도 언론 자본과 광고 자본, 사회적 편견, 국민을 나누는 진영 논리, 속보 경쟁 등 기자의 양심과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여기 꼭 들어가야 될 게 안 들어갔네요. 정부 편에 선 이른바 NGO들의 활동, 그리고 친문 직계 세력의 활동, 그리고 이번에 드루킹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문재인 친위 세력의 여론 조작, 이게 다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겁니다. 아니, 드루킹에 의한 희대의 선거 여론 조작이 있었잖아요. 이게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겁니다. 언론 자유라는 것은 사실의 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량품 유통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유통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1억 건의 기사에 대한 댓글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여론을 오도한 것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직속 아닙니까? 직속 부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언론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논할 수가 있습니까? 반성 없이. 여기 국민을 나누는 진영 논리가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는데, 국민을 나누는 진영 논리, 이거 옳지 않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계급적인 이념적 확신을 가지고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로 나누고, 사람이 먼저다고 하지만은 그 말은 우리 사람 먼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을 나누는 진영 논리라고 하면 좌우를 같이 욕을 하는데, 보수 자유진영 사람들은 언론 자유를 해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진영 논리의 화신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까지 취임한 이후에 보수적 시각을 가진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청와대에 초청해가지고. 진영 논리의 화신이, 진영 논리가 언론 자유를 위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장의 사진, 한 줄의 기사에 담긴 신문인의 양심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쭉 설명을 하다가, 촛불혁명 역시 우리 신문들의 보도를 통해 가장 평화롭고 민주적인 혁명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촛불혁명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법치국가에서 혁명이라뇨. 촛불 시위가 있었지 어떻게 촛불혁명이 있었습니까? 혁명은 정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촛불혁명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인민민주주의로 바꿨습니까?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작정인 모양인데, 그것은 성공한 다음에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촛불혁명 아닙니다. 촛불 시위로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합헌적 절차에 의해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사람이 자꾸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겁니다. 앞으로 혁명적으로 나를 끌고 갈 것 같으니까 우리 언론도
그런 촛불혁명 정신에 맞춰가지고 알아서 사실이 아니더라도 또는 사실이더라도 촛불혁명 정신에 맞게 보도를 하라. 이것은 완전히 계급주의적 언론관입니다. 계급투쟁론,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은 계급투쟁론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계급투쟁론을 가지면은 사실도 법도 과학도 오로지 혁명을 위해서 봉사하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혁명 성공에 기여한다면 사실보다는 거짓말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도를 통해 가장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혁명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알려졌습니까?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촛불 캔들 레보루션이라 하면 외국 사람들이 코웃음 치지. 전 세계에 알려졌다니요. 뉴욕타임즈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통신 환경은 정보 유통 속도를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여주었지만 동시에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가짜뉴스를 그동안 가장 많이 만든 세력이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지지 세력이죠. 가짜뉴스, 페이크뉴스. 김정은이 핵 폐기의 전략적 결단을 했다.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이 핵 폐기를 결심했다고 한 그 순간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계속 돌렸다고 우리 국정원이 보고했지 않습니까? 국민을 속인 거 아닙니까? 비핵화 사기극. 이게 가짜뉴스 아닙니까? 가짜뉴스의 가장 많은 생산지는 청와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작년 10월에 교황이 금명간에 방북할 것이라는 그런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원산지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와 선동방송 아닙니까?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을 기무사가 준비했다고 한 거. 이거 거짓말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청와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인 것, 불법 일탈행위라고 했는데 사찰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정보 수집이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직속 송영무 국방장관 시절에 국방부에서 만든 보고서,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 거짓말이잖아요. 페이크뉴스의 원산지는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통탄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정에 대한 도전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성하고는 다무사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계급투쟁론이라는 것은 공정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계급투쟁론은 세상을 지배계급과 비지배계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법도 피지배계급과 지배계급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론도 혁명의 수단이다. 사실 보도가 중요하지 않다. 공정성 날아가고 없습니다. 지금 KBS가 공정합니까? 국영방송 KBS, 정부 입김이 세게 먹히는 MBC가 공정한 방송입니까? 공정성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언론 자유의 토대입니다. 신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의 자유를 누릴 때 신문도 본연의 사명을 다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공허하게 들리는 건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제목을 단 기자를 향해서 외신의 외피를 쓰고
자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매국행위라고 했어요. 매국. 그러니까 국제 언론 기관까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사과하라고 하고 대통령에게도 주의를 주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 이전에 양심의 자유 위반입니다. 그럼 한국인은 외국 통신사에 근무하면 안 되고 외국 통신사에 근무할 때는 아무리 대통령이 나쁜 짓을 해도 비판하면 안 된다. 이것은 언론 자유 이전에 한 인간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데 언론인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누릴 때라고 했으니까 성의 있게 성의를 표하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당시의 그런 논평을 낸 더구나 검은 머리 외신 기자라는 아주 인종주의적 표현을 한 민주당 대변인을 질책해야 합니다. 언론 자유, 이 지구상에서 정부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말을 안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과거 소련도 언론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놓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련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한다. Freedom of Speech. 그러나 미국은 Freedom After Speech를 보장한다. 즉 무슨 말을 한 뒤라도 자유롭다. 저 광장에 서가지고 레이건 대통령 타도하자고 해도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나 저 평양 크렘린 광장 앞에서 아니면 평양의 광장 앞에서 독재자 타도하자고 한 뒤에 자유가 있느냐? 프리덤 오브 스피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리덤 애프터 스피치가 중요하다. 지금 외국에서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기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변희재 기자를 구속시킨 그런 언론사로 그런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는 모든 자유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론 자유와 딱 연동되어 있는 게 법치입니다. 삼권 분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감히 나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는 대통령이라고는 말 못하겠죠.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를 대통령의 부하기관,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수행원 정도로 지금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당 정치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가지고 여당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여당과 합세한 이 집단 행동가들이 성창호 판사를 구속하라 하는 시위를 하고 급박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 안 했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삼권 분립을 존중할 생각이 없다. 법치까지도 사법부까지도 촛불혁명의 도구로 만들겠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의 자유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삼권 분립이 있어야 그 안에서 언론 자유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법치 파괴하면서 어떻게 언론 자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유감천만입니다. 감사합니다.